자, 우리 신성 가족 여러분들, 자, 우리 LK99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 뭐 K땡땡 언론사에서 원래 부정적인 어떤 다큐멘터리를 내보낸다, 뭐 이런 느낌의 예고편이 나왔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 K땡땡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이 그렇게 썩 부정적이도 긍정적이지도 한쪽에 치우친 방송은 아니었다. 그죠?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해주는 방송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는 그렇게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약간의 약보합권, 그죠? 약보합권에서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만 살짝 오른 채로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파워로직스가 좀 세게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거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왜냐?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세력들이 지켜주는 자리가 있다. 왜냐? 되돌림 파동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렸고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조정을 작게 받은 종목이에요, 여러분. 작게. 그죠? 조정을 거의 안 받았죠? 받았다 다시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조정 라인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양봉을 굳이 빨리 안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죠? 낙폭이 심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양봉 뛰었겠지만 굳이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세력들이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냥 횡보하는 어떤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여러분들? 대장주 구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조정 이후에 가장 세게 올라갈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까요? 제가 이 팁들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초전도체 말고도 제가 이전에 2차전지 영상들 많이 찍었을 때 뭐 포스코홀딩스나 금양이나 에코프로 가지고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점 찍고 나서 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사이클, 업사이클이 한 번 더 남아있다, 업사이클이 또 남아있다, 이랬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조정의 폭이 짧은 종목들이 보다 올라갈 때 다시 세게 올라갈 종목들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제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종목들이 이때도 조정 구간에서 낙폭이 심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쭉 빼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선에서 버텨주니까 세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성델타테크도 초전도체 안에서는 지금 이 고점 대비한 낙폭이 굉장히 짧았어요. 특히나 굉장히 시장에 뜨겁게 이슈를 받았던 테마주의 특성상 고점에서 재료가 애매해지면, 그죠? 추가적인 재료가 안 나와주면 주가가 낙폭이 심해지는 게 어떤 수순이에요. 원래는 낙폭이 심했어야 됐어요. 근데 신성델타테크는 왜 안 심했냐?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세력이겠죠.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더 밀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성델타테크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LK99 관련된 중요한 소식들, 새로운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두 눈을 부릅뜨시고 영상에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초전도체 관련된 상징적인 채널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분석을 지속적으로 거의 몇 주 동안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오늘 신성델타테크를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고자 별도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 초전도체를 같이 찍을 때는 좀 영상의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신성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분석이 못 들어갔는데, 제가 오늘 신성 가족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좀 잡아 드릴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이 우리 가족분들 덕분에 지금 시사, 뉴스, 주식 채널 부분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전부 다 우리 가족분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신성 주주분들, 우리 초전도체 가족분들. 그래서 앞으로도 이 LK99 관련된, 신성델타테크 관련된 진정성 있는 방송을 계속 전해드리겠다. 제가 진정성 있는 분석과 그리고 신속하고 질 좋은 컨텐츠로 제공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채널,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이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댓글 같은 경우는 신성 주주분들, 초전도체 관련된 의견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 순위가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제가 키움증권 5만원 모바일 금액권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총 200장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포켓 금융상품권 5만원권이고요. 사용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쓰시면 되고 키움증권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또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끝나고 나서도 새로운 이벤트도 또 생각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 키움증권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에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등록 방법은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이 상품권을 보내드리면서 이 등록 방법을 같이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와 여러분들의 응원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준비한 기획 이벤트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선착순 200명에게 문자 들어온 순서대로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과 사용 방법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라면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 구독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텔레그램방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입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의 선택인데 제가 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초전도체 관련된 무료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구기관이라든지 전문가들의 국내외, 해외, 국내에서 나오는 최신 정보들을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특허본이 수정이 됐죠. 그 내용까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어제 오전에 드렸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해외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체크해서 뭐 스탠퍼드 대학이라든지 에머리 대학에서 연구했던 연구 성과, LK99 관련된 연구 성과와 그리고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 논문이 특허가 업데이트된 내용과 그거에 대해서 네이처의 어떤 막스 플랑크 연구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신속하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를 우리가 빠르게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정보들을 제가 호재와 악재로 나눠서 구분할 수 있도록 팩트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드리고 있는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는 선착순이 없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에도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제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혹시나 답장을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간혹 가다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문자를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끝 4자리를 남겨주시면 제가 누락된 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가장 먼저 답장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5만원 이벤트와 텔레그램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우선 LK99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제가 우리 초전도체 별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특허가 업데이트된 이후의 움직임, 여러분들. 특허가 업데이트된 이후.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지금 LK99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고 샘플 테스트를 거쳤지만 그 결과값이 퀀텀과 비슷하게 나온 국가가 연구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나마 인도? 그 밖에도 뭐 소피아 대학이라든지 긍정적인 내용들을 얘기했던 연구진들은 많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나온 연구팀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LK99 관련된 이 시료 제작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틀려졌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특허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방막 필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필름. 그죠? 이 필름이 왜 중요하냐? 보시면 지금 퀀텀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방막 필름의 절반이 초전도체고 이 방막 필름 때문에 초전도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했던 연구팀들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네이처의 이 독일의 막스 플랑크, 그죠?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이 연구했던 내용들 보시면 어땠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보라색의 자주색의 결정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이 자주색의 결정은 방막 필름 코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시료 제작이 퀀텀과 동일하게 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이 연구는 실패작이다. 실패했던 실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언론이나 해외 과학자들도 막스 플랑크 팀을 굉장히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비난하고 있냐? 과학이 언제 그렇게 간단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막스 플랑크 팀이 끝이라고 했죠. 왜 끝이냐? LK99은 초전도체가 아니야. 그냥 절연체일 뿐이야. 이렇게 결론을 지면서 이 LK99 관련된 초전도체 논란은 끝났다. 이렇게 끝으로 안착시키려고 했는데 이 과학자들 트위터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른 해외 과학자들은 어떤 의견을 주고 있냐? 지금 LK99 작가들 실제로 이거를 만들었던 연구진들이 발표를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또 나온다고 했는데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이거를 종결시키려고 한다. LK99을 가짜로 실패작으로 종결시키려고 한다.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냐? 아직까지 퀀텀 에너지 연구소 김현탁 교수, 이석배 교수 이 사람들처럼 얇은 필름을 제작한 곳이 없대요. 여러분들 실제로 없어요. 이런 방막 필름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연구에 샘플에 테스트를 진행했던 연구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과학이 언제 그렇게 간단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그렇게 간단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막스 플랑크 팀이 실험도 제대로 안 해봤는데 이 샘플 합성을 단 한 번 하고 그리고 그 샘플도 잘못 만들었고 거기다가 불순물이랍시고 황화구리를 완전히 제거를 시켜버렸죠. 필름도 없고 황화구리도 없는 그냥 절연체를 갖다가 납인해석을 갖다가 테스트를 했으니까 절연체라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퀀텀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납인해석 자체는 절연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허와 논문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에도 나와 있죠. 퀀텀에서도 인정을 해요. 방막 필름 없이는 납인해석 자체는 그냥 절연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팀은 이 절연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연구팀이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초전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도핑과 결합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이 방막 필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 과정 자체도 달랐어요, 여러분들. 이 막스 플랑크 팀은 고체 연구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고체를 지속적으로 연구했던 고체 연구팀이라고요. 그러면 얘네가 고체 방식으로 이 LK99을 구웠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퀀텀은 고체 방식으로 구운 게 아닙니다. 기상증척 공정 방식으로 이 LK99을 구운 거예요. 만들었던 이 방식 자체도 다르다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많은 연구진들이 이 LK99 검증에 참여를 했지만 이 결과물이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아시겠죠? 결국에는 이 LK99을 가지고 국내 실제 연구진,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뭐 김현탁 교수, 이석배 교수, 뭐 김현탁 교수는 퀀텀 에너지 소속은 아니지만 이 검증에 참여했던 과학자로서 이 LK99 관련된 대표 과학자로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쪽에서 실제로 만든 사람들, 검증했던 사람들이 특허라든지 학술지 논문에 실린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론 짓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열어놓고 봐야죠. 근데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 이번에 특허로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방막 필름에 대한 중요성을 과학자들이 놓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긴 했지만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중요성을 퀀텀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줬어요. 왜냐면 하도 이제 자성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뭐 반자성이다, 강자성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퀀텀에서는 이 자성 논란을 일단락시키기 위해서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너네가 스퀴드 장비를 통해서 확인해봐라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퀴드 장비를 이용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해줬죠. 그래서 우리 논문도 스퀴드를 통해서 마이스너 효과를 측정한 거다, 확인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들은 마이스너 효과가 이들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줬다. 퀀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준 겁니다. 더 이상은 자성 논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스퀴드라는 어떤 이 첨단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해서 자석 논란으로 떠드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마이스너 효과의 측정은 이제 충분히 명확해졌기 때문에 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그룹이, 그죠? 복제를 시도하는 모든 그룹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 LK99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든 과학 연구진들이 자신의 샘플 테스트에서 이 부분을, 마이스너 효과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 기존까지는 그냥 강자성체다, 반자성체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서 테스트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를 해외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직까지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주가를 움직이고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뭘 한다?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업사이클을 다시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지금 뭐 주가가 과대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은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웬만큼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은 저점을 좀 형성해주는, 바닥임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얘네가 지금은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강하게 튀어 올라가는, 우리가 일명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데드캣이 아닌 경우에는 되돌림 파동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데드캣 바운스냐 그냥 되돌림 파동이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초전도체의 테마의 특성상 데드캣보다는 되돌림 파동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본격적인 파동이 나왔을 때 신성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시장을 또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언제 매집했을까요? 요 자리에서 샀겠죠? 이미 이 자리에서 매집을 다 끝냈어요, 세력들은. 그리고 요 포인트에서 이제 세상에 LK99이 아카이브 논문을 통해서 공개가 됐겠죠. 이 아카이브에는 이석배 교수와 김현탁 교수가 승인을 해서 올린 게 아니라 누가 올렸어요, 여러분들? 권영한 교수진이, 그죠? 권영한 교수가 별도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왜 독단적으로 올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이거를 아카이브에 공개하면서 세력들의 의도대로 주가가 올라가줬고 세상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죠? 근데 세력들은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겠죠? 언젠가는 이게 초전도체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정에 전 세계에 공개가 될 거라는 거를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집을 여기서 다 끝냈겠죠. 티는 안 나지만 매집이 점점 늘어났겠죠? 물량이 점점 늘어나는, 조금씩 계속 샀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번 빵 이슈 터지면서 빵 터져 오른 건데 여기서 그냥 끝난다? 이거는 지금 몇십 년 만에, 아니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강력한 테마주. 물론 뭐 2차 전지도 테마주라고 따지면 테마주가 맞지만 2차 전지는 테마주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실제로 원래 우리나라 기업들을, 뭐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갔다면 반도체도 아직까지 좋지만 2차 전지가 추가가 된 거죠.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왜냐? 이미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매출 10조에서 100조 정도 그 사이를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간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초전도체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단순히 기술력만 보고 이 테마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강력한 테마가 여기서 끝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끝나더라도 세력들은 이 되돌림 파동 만들어준다. 이거를 뭐 여기서 만들어주든 여기서 만들어주든 결론적으로는 업사이클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왜냐? 여기서 이슈 하나 만들어주고 주가 한번 띄워주면은 개인들 달라붙을 거 뻔하니까 자기들이 올렸을 때 물량 넘기기도 편하다는 거예요. 물량 넘기기 편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든지 주가 올려주고 얼마든지 수익 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시장? 초전도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슈 하나에 크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런 종목들로 이슈를 올려놓고 다시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에서 세력들이 이슈, 또 안 좋은 이슈 터뜨리면서 물량 넘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다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의 어떤 의도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제가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을 좀 다루고 있고요.
새로운 내용들을 빠르게 업데이트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LK99 관련해서 뭐 특허 수정문 올라오면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고요. 그리고 호재와 악재 뭐 이런 내용들 나오면 다 번역까지 돌려가지고 해외에서 나오는 정보들, 국내에서 나오는 정보들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신속하게 팩트 체크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재와 악재를 잘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팩트 체크가 된 내용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신성 델타 관련된 제가 기술적인 분석까지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성 델타 테크와 파워로직스가 주가가 그나마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뭐냐면, 특히나 이 신성이 대장주로서 움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분 때문이에요, 지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LK99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20개 종목이 돼요. 근데 얘네가 진짜 수혜주일까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테마 속에서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수혜주는 뭐냐? 지금 당장 진짜 수혜주를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왜냐? 퀀텀이 독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이 기술적으로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관련 있는 종목이 뭐냐 했을 때는 신성 델타테크가 아무래도 지분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관련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가장 세게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신성이랑 파워로직스가 1등, 2등주로 그나마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엔 뭐냐? 제가 물론 신성에 대한 대응 전략들도 알려드리지만 그 다음에는 기술주 중에서 실제로 LK99 초전도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기술주가 올라갈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20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이 중에 16개 정도는 16개, 17개는 가짜라는 거예요. 나머지 3, 4개 종목만 실제 LK99 초전도체와 관련도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들은 제 영상에서 그냥 공개해버리면 뭐 주가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물론 신성 같은 종목들은 제가 지금 영상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이 종목들은 제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이 종목을 뭐 갑자기 공개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주가 조작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고 대신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 분들께 전부 다 초전도체 기술 관련 수혜주를 알려드릴 건데, 무료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셔서 이렇게 연구기관이라든지 해외에서 나오는 이런 팩트 정보들을 호재와 악재로 구분해서 좀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주들 주목을 받을 때 LK99 관련된 진짜 수혜 종목 총 4종목을 제가 무료 텔레그램에서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2글자 소통이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초대를 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선착순 200분께 키움증권 5만원 상품권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주식에너지를 그동안에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20위까지 올라가는데 큰 힘을 더해주셨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게나마 준비했으니까 텔레그램방 입장과 동시에 이 상품권까지 받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이라고만 2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 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이 댓글은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좀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